야, 그치. 민준이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일찍 오는 날이고 박헌이 형 저 새끼는 언제 오는지 모르겠고 아이고 영상 녹화가 돼버렸네. 박헌이 형 개새끼. 이러고 진짜 머리 아파서 물어보면 어떡하지? 자, 이또 3단원. 이제 너네 이제 통계죠? 그리고 지금 그냥 데이터들로 쭉 보면은 중간고사가 나는 개인적으로 항상 시험 보면 이럴 줄 알았거든. 중간고사에 이제 통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에 이제 전범위 시험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줄 이제 알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통계를 1년 동안 하는 학교 보면은 일단 동건 어차피 기말고사만 보죠? 2학기 때도 그럴 거예요. 아닌가요 혹시? 모르죠? 선생님 말씀으로는 응. 애들 약간 의견에 따라서 그럼 당연히 기말하겠죠. 한 방에 몰아치기 하려고 하겠지. 그리고 이제 아까 하던 얘기, 방금 하던 얘기 좀 이어서 얘기하면은 다행히도 기말고사 신청 범위가 아니고 여기서 그냥 반 자르더라고 보니까. 일단은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방금 동고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애들 뭐 의견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데이터에 의하면은 여기서 통계에서 반 잘라서 중간, 반 잘라서 기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할 거고 제발 학교에서 뭔가 소식이 나오면 말 좀 해주세요. 중간에 저번에 가고 기말에 전범이 생각하고 좆됐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최악이 되는 거고. 근데 일단은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일단 인재고가 뭐 매년 확통을 이렇게 1년 단위로 하진 않았었거든. 당장 작년에는 중간기말 이렇게 중간기말 한 학기 했었어요. 1년 동안 안 하고 확통을 한 학기에만 진행을 했었어. 그래서 그 전년 근데 작년에는 안 그랬고 아예 틀이 달랐고 그 전년도에는 이제 그 중간기말 이렇게 1학기에서 다 마무리했었고 무슨 소리야 1년 동안 했었는데 그 1년 동안 했었을 때는 이제 전범위를 하진 않았었거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꼭 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그걸 미리미리 대비할 수가 있으니까. 또 만약에 기말고사에는 전범위를 할 거야 라는 거를 늦게 알았으면은 또 기말 때 와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좆됐다 시험 보잖아. 그러면 좆대잖아. 그러니까 꼭 소식이 나오면 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죠? 좀 뭔가 굉장히 슬프네요. 아무튼 이 통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 통계가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 너네 기존에 수학 공부하던 거랑 유사해요. 그냥 공식하고 그 공식 적용시켜가지고 문제 풀고 그냥 수원스투처럼 딱딱딱 떨어져가지고 문제 풀고. 기존 경우에서는 그게 아니었잖아. 경우에서 같은 경우는 문제 읽고 생각하고 풀이는 짧게 나오고. 근데 이제 통계는 좀 그런 게 결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얘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너네가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와요. 식들과. 뭐 굳이 따지자면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했던 거랑 조금 연결되긴 하는데 사실 너네가 뭐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그 통계라는 거를 뭐 주의 깊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그냥 생판 다 처음 배운다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처음에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다 새로운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서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 수투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용어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그거를 주의 깊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푸는 게 우선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너네가 평소에 할 때
적어도 문제는 뭐 많이 안 풀더라도 적어도 일단은 용어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숙지를 해주시고 정 안 되면 쓰면서라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게 통계 공부법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그런 식으로 1차적으로 용어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알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유형적으로 깊게 파고드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게 한 학기 동안 이제 일단 하는 거니까 뭐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좀 천천히 얘기할 거고 천천히 얘기한 만큼 그냥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아유 교장 선생님이 훈한 말씀처럼 하고 있네. 아 제발 좀 그 용어랑 그런 것 좀 아니 어제 수트 푸는 꼬라지 보니까 그래. 너네 수트 풀 때 거잖아 그냥 다 대입해서 풀고 그러잖아. 내 말 다 무시하고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잔소리 하면서 하면은 안 그럴 텐데 내가 맨날 수업 때 야 용어에 대해서 똑바로 하고 성질에 대해서 똑바로 정리하고 문제 풀 때 그거 적용시키려고 해야 된다. 근데 안 그러잖아. 그런 친구 있겠지만 그런 친구 있겠지만 그냥 말을 하면 안 되겠어. 그냥 다 안 한다 해 그냥. 그러니까 너무 문제 푸는 거에만 집착하지 마. 그래서 각자 내가 상담해가지고 맞췄잖아. 문제집 같은 경우도 원준이 살판 났잖아. 졸라 얇잖아. 민혁이도 졸라 얇잖아. 혁진이도 얇잖아. 아닌가? 혁진아? 너 뭐 하면 생각하냐? 저 아무 생각 왜 아무 생각을 안 해? 내가 말하는데 그 듣고 있었어요. 개소리 하는 각자 맞췄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거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와 풀어야 되잖아. 진짜 와 풀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부담을 줄이고자 이제 바꿨잖아. 근데 그거 할 때 중요한 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돼. 문제 풀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숙제 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정말 적을 거거든. 원준이도 그 1등급 수학 준 건 아마 계약하고 내가 시킬 거야. 그거 주는 거는. 그러니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답지 더덕 보지 말고 고민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고민 많이 해서 풀었으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비교는 아니고요. 저기 지금 오늘 최초로 일찍 온 친구 있잖아요. 수업하기 전에 온 친구. 그 친구가 본인 얘기하는 걸 알겠죠? 본인 얘기하는 걸. 저 친구가 가만 보면 정말 게을러 보이잖아요. 맨날 늦게 오고요. 6시 반에 수업을 하면은 한 40분에 기어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오고요. 근데 선생님 저 친구한테 뭐라고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잘해서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도 난 쌤은 잘해도 뭔가 안 하면은 되게 잔소리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한 예로 이제 쌍두마차에 있잖아요. 이제 한 명 더. 오늘 아예 안 오시거든요. 그분한테 내가 잔소리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분은. 왜냐면 그분은 이제 흐트러지는 순간 안 잡아주면은 막 무너지거든. 근데 처음에 말했던 친구한테는 잘 뭐라고 안 하는 게 공부 습관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수학 공부할 때. 본인이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서 뭐 풀든 안 풀든 이제 뭔가 어떤가의 결과가 나왔을 때 뭐 답지를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뭔가 끝났을 때 정리를 해요. 본인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근데 그게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거든.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대부분이 수학을 할 때 그거잖아. 문제를 풀고 넘어가잖아, 바로 그냥. 내가 풀었다 하면은. 답지 보고 했으면은, 해설 보고 이해했으면은, 나 이해했다 하고 넘어가잖아. 근데 대부분이 다 그래. 근데 수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학은 뭐 내가 나중에 오답 문제 받아서 열심히 다시 풀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내가 뭔가 이 문제를 해결을 했으면은 좀 정리해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내가 이제 다음에 이렇게 정형화할 수 있겠구나. 뭐 유형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얇게 준 만큼 이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정리를 좀 많이 했으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시너지 풀 때마다. 정리를 좀 다룹시다.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도 마찬가지고. 알지? 잔소리 끝.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자, 통계. 자,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제 경우의 수랑 확률이랑 다르게 공부하기는 좀 편한 곳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용어랑 공식 가지고 그대로 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약적인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진 않아요, 통계에서는. 그냥 바로 식 보고, 아니 문제 보고 바로 식 만드는.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그럼 쌤이 말한 것들이 좀 이해가 될 텐데, 근데 그걸 위해서 중요한 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로운 범위입니다. 다 처음 나오는 용어들이고 그리고 다 새로운 용어, 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랑 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암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배우는 용어는 확률 변수라는 거랑 확률 분포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야. 자, 근데 이제 확률 변수라는 게 일단 뭐부터 얘기하면 좋냐면, 너네가 그 함수라는 거 있잖아요. 함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x를 집어넣으면은 y가 나오는 거다. 그치?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오는 게 이제 함수인데, 이제 이 통계라는 곳에서도 뭐라냐면, 통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주머니가 있어. 근데 거기에 검은 공 3개가 들어있고 흰색 2개가 들어있대. 그럼 거기서 내가 하나를 꺼냈을 때 검은 공이, 아니 2개를 꺼냈을 때 검은 공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를 잡으라고 하면은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검은 공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검은 공이 2개가 나올 수도 있지. 그치? 근데 통계는 뭐냐면 그거를 데이터화 시킨 거야. 그러니까 보기 좋게 정리한 거예요, 통계라는 것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함으로써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컴퓨터 이렇게 정리했다고 쳐. 컴퓨터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럼 거기 내가 나 검은 공이 빵개 나올 때가 궁금해. 그러면 0을 딱 입력해. 그럼 그때 확률이 띡 등장하는 거야. 내가 검은 공이 1개가 나올 때가 궁금해. 그럼 1을 입력하는 거야. 그럼 띡 나오는 거야, 그때 확률이. 그런 식으로 데이터화하는 게 통계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걸 정리해야 되냐면, 내가 0을 넣고 1을 넣고 2를 넣었을 때 그때 확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정리를 한다는 뜻이거든. 여기까지만 이해됐죠? 그래서 이름을 정할 필요가 생겼던 거야. 그 0을 넣을 때랑 1을 넣을 때랑 2를 넣을 때랑. 근데 그 결국 0, 1, 2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변하죠. 0, 1, 2로. 그래서 그 이름을 변수라고 적는 거고, 그리고 그 0, 1, 2를 넣었을 때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 확률이 띡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 확률을 구하기 위한 변수가 0, 1, 2의 특징인 거잖아. 0, 1, 2를 넣으면 확률이 등장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0, 1, 2를 확률 변수라고 할 거고, 이거를 함수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된다면 함수에서 x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확률이 y 역할을 한다는 거지. 자, 그럼 요약을 이제 할게요. 확률 변수라는 것은 뭐냐면 함수에서 x예요. 이해됐죠? 그럼 y가 뭐가 되는 거냐면 확률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확률 변수는 x, 확률은 y,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자, 확률 변수, 자, 랜덤 버라이어블. 자, 어떤 시행의 결과에 따라서 표본 공간 S에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값이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고 했지. 자, 우리 이 말이 뭐냐면은 전체 집합이 있어. 전체 집합 그 X 원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0을 아까 검은 공 그것처럼 얘기하면 0, 1, 2가 있다고 쳐. 그럼 내가 0을 딱 꺼냈어. 그럼 0을 딱 입력했을 때 그때 0일 때의 확률을 구한다. 이 말이 이 말이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함수. 함수처럼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함수처럼 얘기하겠다는 거고,
확률 변수라는 것은 그냥 다 집어치우고 그냥 함수에서의 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x를 집어넣어서 y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x를 정하고 y에 대응을 시킨다. 이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저리 말했지만 다시 강조할게요. 확률 변수는 함수에서의 x예요. 그래서 이 확률 변수는 보통 대문자로 씁니다. 이렇게 대문자 x, 대문자 y, 대문자 z.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함수 할 때 소문자 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개념이라는 의미로 이제 대문자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뭐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소문자 x, y, z라고 해가지고 이게 뭔 말이냐면 일단 확률 변수는 기본적으로 대문자를 써요. 근데 이제 x가 뭐 아까 처음에 계속 얘기한 예제처럼 0, 1, 2라고 했을 때 그때 그 0, 1, 2를 소문자 x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0, 1, 2를 넣는 게 아니고 이쪽에다가 0, 1, 2를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또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 확률 기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만약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럼 이렇게 적었으면은 아까 그 상황에서 뭐냐면 검은 공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요약 다시 요약. 확률 변수는 x 그리고 얘가 확률이죠? 얘가 y인 거예요. 다시 확률 변수가 x, 확률이 y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겠다. 소문자 x, 얘가 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를 집어넣어서 확률을 구한다. 이렇게 틀이 잡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름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두 번째. 자, 확률 분포라는 건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값과 그 값을 취할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를 x의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자,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처음에 들었던 예제로 또 같이 갖고 와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x를 넣을 수 있는 게 0, 1, 2였지. 그럼 그 0, 1, 2를 넣었을 때의 확률이 각각 있겠지. 그거를 나열한 게 확률 분포라는 거야. 분포라는 게 이제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일 때 몇, 1일 때 몇, 2일 때 몇. 이걸 정리한 게 확률 분포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그거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동그라미로 정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표로 정리해요. 그래서 얘를 확률 분포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이 확률 분포거든요. 그거를 표로 정리한 게 확률 분포표야.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지금. 확률 변수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확률 분포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 확률 변수라는 것은 함수에서의 x로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그리고 그때 y 역할하는 게 뭐냐면 확률인 거야. 그 확률은 px는 x. 요꼴로 쓰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x를 내가 이제 0, 1, 2를 대입할 수 있어. 그럼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그렇게 나열한 거를 확률 분포로 나열하고 근데 그걸 내가 표로 나열하게 되면은 확률 분포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확률 변수 중에서 즉 x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수열 같은 게 있다고 쳐보자. 수열 같은 게 있으면은 수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대입해야 되잖아. 그치? 그렇듯 셀 수 있게끔 나오는 변수가 있고 대입할 때 근데 이제 함수로 얘기하면은 1부터 2 사이래. 그럼 1부터 2 사이에는 수많은 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것들은 셀 수 없지. 이렇듯 이제 변수 같은 경우는 셀 수 있는 게 있고 셀 수 없는 게 있어요. 셀 수 있는 게 있고 셀 수 없는 게 있어. 근데 이제 통계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다 이름을 부여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산확률 변수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산확률 변수가 뭐냐면 확률 변수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뭐 자연수와 같이 뭐 이런 말로 되어 있는데 이산확률 변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셀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산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변수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설명이 없거든요. 셀 수 없는 변수에 대한. 그럼 이제 여기다 살포시 표기할게요. 셀 수 없는 변수는 뭐라고 그럼 부르냐면 연속 확률 변수라 그래요.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너네가 이해를 할 때는 확률을 변수에서 쭉 잘라주시고 앞에 이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산이 뭐냐면 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셀 수 있는 뜻. 셀 수 있는 변수고 우리가 수트에서 연속 배웠잖아. 연속이 보면 끊김없이 쭉 가는 거지.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연속적으로 간다 치면 거기에 무수히 많은 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빌려가지고 이름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요약하면 뭐예요? 이산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변수.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지금 우리가 확률 변수, 확률 분포, 이산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여기까지 이름을 배운 겁니다. 그럼 이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확률 변수는 함수에서의 x, 확률 분포는 그 x를 대입했을 때의 확률을 쭉 정리한 거. 그걸 표로 바꾸면 확률 분포표. 그리고 이산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변수,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는 변수.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산확률 변수에서 지금 변수를 정했잖아요. 근데 함수라는 게 뭐야? x가 정해지면 y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 x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건 셀 수 있는 변수,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 그럼 그거에 대한 확률도 이름이 있어요. y 역할을 한다고 했죠, 확률이? 걔도 이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산확률 변수일 때는 그때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확률 질량 함수 설명 보면은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이 값을 가질 확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산확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산확률 변수를 대입했을 때 나타나는 확률, 그 확률을 y값, 즉 함수값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한다. 자, 너네는 이제 프린트에는 없지만 선생님 잠깐 비교를 해서 얘기해 주자면 여기서 나오거든요. 연속 확률 변수가 나오는데 연속 확률 변수는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값을 취할 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셀 수 없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때 만드는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이 달라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문제 속에서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지금 너네가 너무 밀도 함수, 뭐 질량 함수에 대해서 너무 주의 깊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표현법이 중요한데 이제 이산확률 변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함수가 확률 질량 함수로서 얘기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함수 같은 경우는 항상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럼 통계도 마찬가지야. 그걸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px는 xi는 pi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이 됩니다. 확률 질량 함수는. 그래서 여기까지 딱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y는 fx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y는 fx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px는 xi가 y고 pi가 f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i가 1부터 땡땡땡 n까지라고 돼 있는 이렇게 적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산항열 변수가 셀 수 있는 변수라 했잖아. 그럼 우리 항상 통계에서 식을 만들 때 이걸 명시해줘야 돼. 내가 몇부터 몇까지 대입할 수 있다라는 걸 명시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냐면 1부터 n까지 대입할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얘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을 넣었어.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확률 변수가 x1일 때 확률을 구해 이소리. 2를 넣으면은 확률 변수가 x2일 때 그때 확률을 구해. 그게 얘야. 이 소리고. 1을 넣으면 x1 넣었을 때 다시 요약할게. 1 넣으면은 여기 x1이 여기 p가 1이잖아. 그럼 x1을 넣으면 p1이 나와. 이 소리야. 2를 넣으면은 x2를 넣으면 p2가 나와. 3을 넣으면은 x3를 넣으면 p3가 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방금 대응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상단에는 확률 변수 x를 쓰고 하단에는 px는 x를 적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함수 배울 때 처음에 너네가 표로 배우잖아. 당장 바로 그래프 안 그리거든. 표로 배우거든. 그때도 이제 어떤 표를 배우냐면 여기 x를 쓰고 여기 y를 써가지고 뭐 1이면은 뭐 2, 2면은 4, 뭐 3이면 6 이런 식으로 너네가 표를 쓴단 말이야. 완성시킨단 말이야. 그 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다시 강조할게. 얘가 x를 뜻하는 거고 얘가 y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읽은 거야. 확률 변수가 x1이면 그때 확률은 p1이 나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각각의 확률들이 그럼 등장하겠죠. 그럼 이렇게 등장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자, 아무래도 원래 이산항열 변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셀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처음과 끝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처음과 끝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경우를 다 쓴 거란 말이야. 표로. 그럼 그때 모든 확률이 등장하겠지. 근데 이 모든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뭐 이제 문제를 풀면서 나오겠죠. 그 문제 속에서 말하는 그 확률들을 다 구하라는 소리인 거야. 그럼 당연하게도 그 확률들, 여기 적혀있는 확률들을 전부 다 더하게 되면은 전체를 다 더한 거잖아, 확률에 대해서. 그래서 몇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 거니까 당연히 그럼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더하면 당연히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너네가 평소에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활용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싹 다 더하게 되면은 1이 나온다 라는 걸 가지고 식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얘도 수학이기 때문에 똑같아. 문자 구하는 거거든 결국. 문자 뭐 2개면은 식 2개 만들고 뭐 이런 거 똑같아요, 메커니즘은. 근데 통계에서 그걸 많이 해. 우리 경우에서하고 확률에서 그런 거 안 했잖아. 경우에서 경우의 수랑 확률에서는 뭐 했어? 그냥 답 냈잖아 바로. 기존 수학하고 달랐단 말이야. 근데 기존 수학이 뭐야? 우리가 평소 하던 거. 문자 잡고 식 만들어서 뭐 연립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문자 구해가지고 식 만드는 거잖아. 답 내는 거죠. 통계도 마찬가지로 문자 몇 개가 나왔어? 그럼 거기에 맞게 식 만들고 거기에 맞게 뭐 연립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이제 답 내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기존의 수학하고 비슷한 거야, 통계가. 그래서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식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하는, 가장 1차적으로 많이 하는 행동이 요 짓이야. 다 더했을 때 1이다.
식을 만들기 위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자, 보자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고 했지. 자, 다시 앞에 본다.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요.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 실제로 너네가 던진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이라고 돼 있잖아. 항상 문제 x 앞에 뭐를 x를 하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그럼 그 x는 몇부터 몇까지 가능할까요? 0부터 2까지 딱 가능하겠지.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지금 0, 1, 2라고 딱 얘기를 했지? 더 이상 없지. 셀 수 있지, 세 개라고 변수를. 그러니까 이게 이산항률 변수인 거야. 이게 이산항률 변수인 거야. 그럼 그때 x라 하면은 x는 확률 변수이고 x가 가질 수 있는 건 0, 1, 2인 거고 이산항률 변수다. 여기까지 아까 쌤이 말한 거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이때 그 x가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자, 이렇게 확률 분포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확률 분포예요. 이렇게 쓰는 게. 그럼 px는 0이고요.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인 거지. 그럼 뭐야? 싹 다 뒷면 나온 거잖아. 그럼 그걸 계산하면 4분의 1이겠지. 그리고 한 개가 나올 확률이면 앞, 뒤 나올 수도 있고 뒤, 앞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4분의 2, 즉 2분의 1이 나오겠고 2면은 뭐야? 앞면만 두 번 나오는 거죠. 여기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이렇게 쭉 다 썼어. 이산항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다 썼어 이렇게. 그럼 이게 확률 분포라는 거야. 그래서 x의 확률 분포를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 확률 질량 함수로도 표현해볼 거고 표로도 나타내볼 거고 딱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프로도 한번 나타내볼 거예요. 오케이. 다시 얘가 뭐라고요? 이렇게 나열한 게? 나열한 게 뭐라고? 이 겐세리들은 안 들었냐 수업을 하나도? 뭐라고 나열한 게? 이 나열한 게 확률 분포표라고? 이거? 확률 분포. 네, 확률 분포라고. 근데 그거를 확률 질량 함수, 표, 그래프로 나타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확률 분포표라고 민요. 내가 한 말 앞에서부터 다 안 들은 거 아니죠? 다 들었죠? 자, 그럼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내보자 먼저.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네 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확률 질량 함수는 뭐냐면 y는 fx꼴로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는 y는 fx꼴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가 뭐냐? 독립시행이죠.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 할 때 했던 이게 독립시행 상황이잖아. 지금 두 번 던졌잖아. 지금. 그래서 얘를 지금 여기가 4분의 1이라고 돼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두 번 던졌을 때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인 거잖아. 그래서 이 C형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 같은 경우는 이 C1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는 이 C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독립시행으로 식을 원래 나타낼 수 있는데 확률 질량 함수로 쓸 때는 y는 fx꼴로 쓰라고 했잖아요. 얘는 지금 0 넣고 1 넣고 2 넣은 거잖아. 결국 이게 f0, f1, f인 거잖아. 그럼 fx꼴로 나타내라는 거야. 그럼 fx꼴로 나타낼 때는 지금 여기서 0 넣었을 때 2c0 2분의 1의 제곱이고 1 넣었을 때 2분의 1 2c1이고 2 넣었을 때 2c2로 돼 있잖아. 근데 확률 질량 함수는 x꼴로 나타내라는 거거든. 변수가 x일 때. 그럼 x일 때 어떻게 되겠어? 여기만 x로 쓰면 될 거 아니야. 변하는 쪽을 x로 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x가 0이면 얘인 거고 x가 1이면 얘인 거고 x가 2면 얘인 거잖아.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아 물론 이제 이걸 정리하면은
여기까지 2cx 2분의 1의 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하면 뭐야? 0 집어넣으면은 앞면이 하나도 안 나올 때 확률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고, 1을 넣으면은 앞면이 한 번 나올 때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2를 넣으면 앞면이 두 번 나왔을 때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 게 확률 질량 함수야. 알겠어? y는 fx꼴로 표현하는 게 확률 질량 함수야. 근데 할 때 여기까지 반드시 해야 돼요. x는 0, 1, 2. 확률 변수가 가능한 값도 여기 오른쪽에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확률 질량 함수를 쓰는 방법이야. 물론 당연히 연습하겠죠, 쌤이라는 걸. 자, 됐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함수의 메커니즘하고 똑같아. 너네가 함수 배울 때 처음에 뭐해? 1학년 때 표로 나타내. 그리고 두 번째로 뭐해? 식을 배우지. 그게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식을 배운 다음에 뭐해? 그래프로 그리는 연습을 하잖아. 그래서 얘를 이제 식까지 왔지, 지금 식까지. 표 얘기했고 식까지 왔잖아. 그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할 거 준비를 해야겠지. 그럼 얘는 결국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게 0 넣으면 4분의 1이고 1 넣으면 2분의 1이고 2 넣으면 4분의 1이잖아.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그럼 그걸 좌표로 얘기하면 뭐야? 0,4분의 1, 1,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점으로 찍지 않고 선으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죠. 0, 1, 2만이니까 이렇게 점으로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점으로만 찍으면 보기 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선의 형태로도 한번 그려주는 거죠. 그래프로 그린다. 물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확률 질량 함수랑 그 다음에 이렇게 표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요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여기 페이지 다시 요약할게요. 확률 변수는 함수에서의 x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확률은 y 값을 뜻하는 겁니다. 확률 변수에 따라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쭉 나열을 펼친 거를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확률 분포 표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확률 질량 함수랑 표로 나타내는 거. 이 두 개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낸다는 것은 무엇이냐? 식으로 표현을 해라. 표로 나타내라는 건 뭐냐면 다음과 같은 표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확률들을 다 더했을 때 1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풀고 직접 표를 만들겠죠, 당연히. 그럼 그랬을 때 확률을 계산해봤더니 1이 안 나왔어. 그럼 너네 무조건 잘못 구한 거예요. 잘못 구했으니까 뭔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구해야 돼요. 그 용도기도 해요. 1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알았지? 자, 그럼 이제 다음 내용으로 얘기할 게 뭐냐면 그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했을 때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성질. 특징을 보겠다는 거죠. 이 상황의 변수는 확률의 기본 성질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의 기본 성질이 있었잖아. 확률은 최소 빵, 최대 1,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이제 그거란 걸 이제 다시 한번 통계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률 질량 함수죠. 이게 확률 질량 함수. y는 fx꼴. 그거에 대해서 저 pi는 당연히 확률이니까 0하고 1 사이고, 그리고 이상확률 변수가 가능한 게 1부터 n까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 1부터 n까지 넣어서 쫙 더한 거죠, 확률을. 그럼 몇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1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리고
xj 사이에 있는 확률 변수의 확률을 xi부터 xj까지 있는 그 확률들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야. 요 범위를 만족하는 확률 변수를 찾고 그때 확률을 다 더해. 이 소리인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이거? 자, 그래서 보기 문제로 연습을 이제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자.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은 오른쪽과 같대요. 자, 이제 여기서 막히는 이름 하나도 없죠? 확률 변수 이해했고요. 확률 분포 쭉 나열된 거. 근데 그거를 표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과 같대요. 준 겁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1, 2, 3번을 풀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문자 하나를 구해야 되지. 그럼 식이 하나가 필요하겠지. 그럼 표가 나왔을 때 가장 1차적으로 만드는 식이 이거 다 더하면 몇이어야 되는 거야? 1이라는 식을 가지고 푼다는 거야. 근데 요거 3개 더하면 8분의 7이죠. 1 나오려면 8분의 1이어야겠지. 그래서 a가 8분의 1인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a도 구했어요. 자, 그럼 바로 이거. 봐봐, x가 1 또는 3이라고 돼 있지. 자, 우리가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합집합이잖아, 합집합. 그러니까 합집합이니까 1일 때랑 3일 때랑 더하라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 1일 때는 8분의 1이죠. 3일 때는 8분의 1이죠. 그래서 결국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럼 4분의 1이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3번. 자, x가 1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x가 1 이상인 x를 다 찾아. 그리고 그 확률을 다 더해. 이 소리예요. 그럼 1 이상인 거 여기죠. 여기지. 그러면 그때의 확률을 다 더하는 소리인 겁니다. 그럼 8분의 7까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아니면 8분의 7 아니지. 8분의 5.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게 전체잖아요. 거기서 누구만 빠지면 되겠어요? x가 몇일 때? 0일 때 빠지면 되겠지. 1 빼기 8분의 3으로도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2번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자, 주머니 속에 빨간 공 3개, 흰 공 2개가 들어있대요. 자, 이 주머니에서 나는 2개의 공을 꺼내겠대. 그러면서, 자, 이제 표 없어요. 자, 상황만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뭐라 했어요? 확률 변수 x가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딱 돼 있냐면,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적어있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뭐인 거야?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고 한 거야. 표나 함수식이나 그런 게 없을 때는 다시 얘기한다. 표나 함수가 없을 때는 표나 식이 없을 때는 확률 변수가 누군지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왜냐?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거든. 표나 식이 없으면 확률 변수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알아야 된다. 왜냐면 그걸 가지고 표나 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야. 자, 그럼 이제 몇 개 꺼낸다고 했지? 2개 꺼낸다고 했잖아. 그리고 확률 얘기하는 거니까 여전히 떼 자르고 왼쪽 게 분모. 이건 똑같이 통하는 겁니다. 자, 그럼 2개를 꺼낸다고 했고 그때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확률 변수 x가 가능한 값은 몇부터 몇일까요? 확률 변수 x가 가능한 값은 0부터 2까지겠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0일 때의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이렇게 쓰겠죠.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소리지. 오로지 빨간 공만 나왔다는 소리죠. 그럼 분모가 5C2인 거고 분자는
3C2가 되겠지. 그리고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2C0이라고 곱하기 써도 괜찮겠죠. 빨간 공은 몇 개 나왔고 흰 공은 몇 개 나왔다 이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분자를. 그럼 1일 때는 5C2분의 흰 공이 하나 나온 거니까 3C1 곱하기 2C1로 쓸 수 있겠죠. 그죠? 2일 때는 5C2분의 빨간 공을 하나도 안 뽑고 오로지 흰 공에서만 뽑은 거겠죠. 자, 계산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 안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쭉 쓴 거를 뭐라고요? 확률. 네, 확률 분포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 표로 나타내. 뭐 그래프 안 그리라고 하죠. 그래프는 안중에서 그래요. 뭐 그냥 이거 흰공의 개수가 1개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1번부터 해보자. 확률 질량 함수를 이제 구하라고 했어요. 그 확률 질량 함수로 이제 나타낼 때는 x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y는 fx 할 때 이게 y는 fx 할 때 그 y야. 이제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은 0일 때 이 식이고 1일 때 이 식이고 2일 때 이 식이지. 근데 이 식이 규칙을 가지고 있지. OC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변하는 쪽이 어디냐면 여기 2랑 0, 1이랑 1, 0이랑 2지. 그럼 좌우 관계로 맞춰보는 거야. 우리 수열에서 일반항 하듯이 0일 때 여기 끝에가 0이죠. 1일 때 끝에가 1이지. 2일 때 끝에가 2지. 그러면 x일 때는 우선은 5c 2분의 깔고 끝에가 2cx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앞에 3c를 처리해야 되는데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변하는 거 두 개 있지? 여기 두 군데가 변하지. 자, 이 둘이 합치면 몇이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짓이 2죠? 그럼 여기 x라고 했죠? 더해서 2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3c 2-x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둘이 더하게 되면은 2가 나오게 되는 거겠지. 그렇게 해서 확률 질량 함수식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고 끝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고 끝내면 안 되고 뒤에다가 x가 가능한 값을 적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럼 x가 가능한 게 0, 1, 2였지. 그래서 0, 1,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확률 질량 함수를 완벽하게 결과낸 거예요. 자, 그리고 괄호 2번. 괄호 2번은 공간 없으니까 바로 밑으로 볼게요. 이제 표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해서 표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쓸 때 처음에는 우리 제대로 쓰면서 하자. 나중에는 이거 귀찮아서 생략하거든요. 문제 풀 때는. 근데 처음이니까 제대로 쓰는 거야. 여기엔 대문자 x를 쓰고 여기 아래다가는 px는 x를 쓰는 겁니다. 알죠? 그리고 0, 1, 2 적어주고 방금 우리가 식 적었던 거 계산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밑에다가. 그리고 끝에 요거까지 무조건 적어주셔야 돼요. 합계 1. 오케이. 그럼 이제 3번이 흰 공의 개수가 1개 이하의 확률을 구하자고 했으니까 이거를 식으로 만들면은 이제 이걸 식으로 만들 거야. 흰 공의 개수가 문제에서 뭐였죠? 확률 변수 x였죠. 확률 변수였죠. 그럼 흰 공의 개수가 1개 이하라는 것은 식으로 표현한다면 x가 1 이하 이렇게 쓰겠죠. 근데 그때 뭘 찾으래? 확률을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p만 딱 써주면 되는 거겠죠. 이거 구하는 소리입니다. 문장을 식으로 만드는 게 너네가 마지막으로 이제 쌤이 강조하고 너네들에게 마지막으로 쌤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문자로 잘 안 나와요. 말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말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럼 1 이하니까 결국 요거 말하는 거죠. 여기 말하는 거지. 근데 결국 확률 변수가 3개밖에 없잖아. 그럼 1에서 얘 빼도 되겠지? 근데 얘가 10분의 1이었으니까 1 빼기 10분의 1에서 10분의 9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자,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문제 푸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있다가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할 테니까 10분 정도 쉽다. 10분 정도. 그럼 쉬는 동안 5분 정도는 가만히 계시거나 뭐 핸드폰 보시거나 하시고 나머지 5분 정도는 가능하면 방금까지 했던 거 용어나 이런 거 정확히 이해하는 시간을 정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분만 이따 시작할게요. 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내용을 많이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좀 이렇게 좀 되게 길게 좀 얘기했어요. 자, 보자.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이제 이 말들이 완벽하게 다 이해가 돼요. 확률 변수는 함수에서 x하고 확률 질량 함수는 이산확률 변수에서 나타내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표가 아니라 식으로 준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보면은 해석하면 이거죠. 나는 x에 1, 2, 3, 4를 넣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때 넣을 때는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물음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상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상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식 하나를 만들어야겠지. 그럼 아까 표에서 한 거랑 생각을 같이 하면 돼. 우리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가지고 확률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다 더하면 몇이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래서 1, 2, 3, 4를 넣게 되면은 K, 2K, 3K, 4K니까 다 더하면은 10K가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8분의 1도 4번 더해지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게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K 계산해 주시면 20분의 3까지 나오게 되는 거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을 보면은 괄호 2번은 3 이상일 때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3 이상일 때는 요거 두 개 말하는 거죠. 3, 4. 그죠? 자, 그래서 3 넣고 4 넣고 더하면 되는 거겠지. 3 넣고 4 넣으면 7K. 그리고 마이너스 8분의 1을 두 번 더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 요거 계산하는 거죠. 근데 K가 20분의 3이니까 대입하면은 20분의 21 빼기 4분의 1이니까 계산하면 20분의 이게 20분의 5니까 20분의 16. 그래서 4 약분하면은 5분의 4까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요거 확인 유제 변형 문제 이제 발전 문제는 다음 주까지 숙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마표 교과서 하니까 얘기하면 여기 답 있죠, 다. 그래서 채점도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은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혀있는 6장의 카드에서 3장을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떼 자르고 당연히 왼쪽 게 분모라는 거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뽑힌 카드에 적힌 수 중 가장 작은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식도 없고 그래프도 없는 문제에서는 확률 변수가 누군지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처음 공부하니까 이게 형광펜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문제를 너네가 풀기 전에 이것부터 생각하는 거야. 그럼 확률 변수는 몇부터 몇까지 가능할까를 이제 보는 거야. 몇부터 몇까지 가능할까?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봐야겠죠. 1부터 5예요, 4예요? 3장 꺼낸다고 했어요. 동시에.
1부터 4까지 가능하겠죠. 그지? 미영 이해했니? 생각을 해야 돼. 너네가 직접 세 장을 꺼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해, 상상을 해, 상상을. 생각 말고 상상을 해, 상상을. 1부터 6까지 3개 뽑아. 작은 거를 확률 변수 X로 하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확률 변수는 1부터 4까지를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자, 괄호 1번 문제가 그걸 이제 표로 나타내라고 했죠. 자, 그럼 표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연습해보자. 자, 표할 때는 자, 여기 X를 쓰고 그 다음에 PX는 X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2, 3, 4 우리가 구한 확률 변수를 적어주고 마지막에 절대로 끝내지 말고 합해서 1 여기까지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의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1일 때를 구해보자. 자, 이제 확률 분포를 이제 만들 거야. 그럼 1일 때면은 6시 3이 분모니까 20이라고 바로 할게. 그럼 1이려면 뭐겠어? 가장 작은 수가 1이어야 되잖아. 그럼 생각을 달리하면 뭐예요? 세 장 중에서 그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1이 가장 작은 수이려면? 당연히 1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나머지 두 개는 2, 3, 4, 5 중에서 어떤 게 나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네, 그래서 분자는 5C2가 되겠지. 2부터 6까지 중에서 두 개니까. 그러면 2분의 1까지 나올 건데, 자, 이렇게 약분을 하는 건 좀 비추천입니다. 약분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렇게 두세요. 이건 끝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자, 이제 2일 때를 구해봅시다. 2일 때면 마찬가지로 20분의 1가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2가 가장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뽑혀야 되는 숫자는 누굽니까? 2고요. 자, 나머지 상관없습니까? 누가 뽑히든? 문제가 발생하는 숫자가 누구니? 1이죠. 자, 그러면 3, 4, 5, 6 중에서 두 개를 뽑아야 되는 거죠. 3, 4, 5, 6 중에서. 그래서 4C2가 되겠죠. 그럼 20분의 6까지가 나올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3일 때도 해봅시다. 그럼 20분에 딱 쓰고요. 3이 가장 작아야 된대요. 그럼 당연히 3은 뽑혀야겠고요. 4, 5, 6 중에서 두 개 뽑혀야 되니까 3C2가 되겠죠. 그럼 20분의 3까지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4일 때는 4가 당연히 뽑히고 5, 6 중에서 하나 뽑혀야겠죠. 20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쌤이 여기서 약분을 안 했지, 지금 현재. 그 이유가 뭐냐면 항상 마지막에는 검토하는 작업으로서 확인을 해야 돼. 다 더해서 1이 나오는지. 근데 약분해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통분해야 되죠. 귀찮잖아. 근데 약분 안 해놨으니까 뭐예요? 분자만 더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분자 더하면 20 나오는 거 확인됐지. 20분의 20이죠. 그러니까 1 나왔지. 그럼 제대로 꽝. 물론 뭐 서술형이나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 수행평가나 이런 거 할 때는 당연히 약분한 결과를 써야 돼요. 저 표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약분한 결과를 써야 돼.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냥 문제 풀 때는 굳이 약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하는 게 나아요, 약분이. 알지?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끝났고요. 자, 2번 문제는 2 이하라 했으니까 요거 두 개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분의 16. 그 5분의 4까지 나오겠지.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자, 쌤이 한 1분 정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얘 확률 실력 함수 한번 만들어 보세요.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 때는 여기 관계를 보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좌우의 관계를 통해서 확률 변수를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한번 1분 정도 될 테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아까 확률 질량 함수 그 만들 때 팁 드렸었죠. 더해서 일정한지부터 확인을 하세요. 변하는 애들끼리. 참고로 확률 질량 함수는 못 만드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좀 너무 특이 케이스로. 하나 떼야 돼. 자, 혁진은 어떤 걸 봤어? 확률 질량 함수 만들 때. 특징? 분모가 분모는 똑같고. 있고 뒤에 응? 이가 응? 또. 특징이요. 이제 여기 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엑셀. 이게 첫 번째부터 응? 네 번째까지가 그냥 저는 근데 이게 6 마이너스 x라 했는데 이렇게 돼요. 네, 그게 맞아요. 6을 해가지고 이 x를 1부터 4까지 넣었을 때 이게 5, 4, 3, 2가 돼가지고 이 6부터 이제 6에서 이제 저 x 값을 뺐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네. 자, 근데 여기서 조언 하나만 할게요. 잘 얘기했는데 이제 식 만들 때 그런 식으로 가면은 조금 복잡해지면 못 만든 거예요. 관계를 보라고 했을 때 변하는 거 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변하잖아 지금. 여기랑 여기가 변하지. 이렇게 둘의 관계를 봐야 돼. 그거를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볼 때 더해보세요. 둘이 더하면 뭐가 계속 규칙적으로 나오고 6이 나온다는 확인이 되잖아. 그럼 x라고 했으면 둘이 더했을 때 6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6-x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게 수열할 때도 마찬가지야. 수열할 때도 뭐라 그래? 이렇게 보지 말라고 하잖아. 이렇게 좌우를 보라고 하죠. 관계를. 그지? 그러니까 좌우 관계를 통해서 일단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 때는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1차적인 게 둘이 더해보는 거예요. 뭐 둘이 빼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뭐냐면 더했을 때 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더해보고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현재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잖아. 위아래로 쓱 풀고 그 다음에 좌우 관계를 봤지. 순서를 바꾸는 게 좋아요. 좌우를 보고 위아래로 쓱 해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식이 여기까지 되고 자, 여기까지 하면 깎이죠? 틀리죠? 부족하자지? 여기 괄호 열고 x가 1, 2, 3, 4일 때까지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써야 완성되는 겁니다. 요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오든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없었죠. 그 식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 읽고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문제 풀어야지 아무것도 복습 따윈 없이 쌤이랑 얘기한 거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도 없이 그냥 문제만 풀려가면 분명히 못 풉니다. 근데 적어도 쌤이랑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단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해를 했다면 이거 발전 문제까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너네 원래 마필 교과서 하면 수학 같은 거나 뭐 1학년 때 마필 교과서 할 때 여기 발전 문제까지 가면 좀 많이 어려웠잖아. 아니야, 통계는. 다 일맥상통하게 똑같이 풀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봐야 되는 게 확률 변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확률 변수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그 확률 변수에 맞게 확률을 구하는 건 어떤 문제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생각 잘 하시고 푸세요.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 공에 접혀있는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 하지. 나 몰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나 안 해봤네. 그딴 생각 가지지 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더 해보면 되잖아 직접. 그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기본 내용이었습니다. 뭐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하지 않겠지만,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너네가 통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통계 끝까지 이직거리만 합니다. 지금부터 배우는 걸, 지금부터 배운 걸 가지고 통계 끝까지 갑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뭐냐면 제목이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 이걸 구하는 거를 배우고 통계 끝까지 계속 기대값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이직거리만 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일단 시간이 뭐 많이 없는 관계로 너무 이제 앞에 너무 길게 설명해서 일단 요 하나만 얘기하고 요거 관련된 문제 한 개 정도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너네가 아마 평소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특히 뭐 게임 같은 거 방송 보는 애들 뭐 특히 뽑기 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기대값이 얼마야? 뭐 기대값이 얼마 정도? 몇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대값이 뭐냐면요, 괄호가 뭐라 돼 있어?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게임 방송 같은 거 보면은 뭐 롤로 따지면은 이제 뽑기, 뭐 RPG 게임 같은 거 하면은 강화, 뭐 이런 거 할 때, 그렇다. 뭐 피파 같은 거, 피파 하시죠. 그럼 뽑기 할 때, 그때 이제 BJ들이나 뭐 스트리머들이나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요거를 뽑을 때 드는 기대값이 얼마야? 이런 식으로. 그럼 그 기대값이 뭐냐면 평균적으로 내가 이만큼 돈이 들 거라는 거. 뭐 기대값이 1,000만 원이야 라고 하면 미친 새끼들이죠. 돈 존나게 쓰죠. 기대값이 1,000만 원이야. 그 이 말은 내가 적어도 얘를 뽑으려면 1,000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어.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단어를 이용해서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 그 뜻이야, 기대값이. 평균이랑 같은 말입니다. 별 위화감 없죠? 야, 그럼 그거 아니냐? 평균이라는 단어를 쓰면 되지. 굳이 기대값이란 새로운 단어를 쓰고 있잖아. 왜냐면 이 수학이 우리나라 게 아니잖아. 지금 배우는 것들이 다 서양 거잖아. 서양 거에서 일본으로 들어와서 일본에 있는 걸 그대로 해석해서 만든 게 우리나라 수학이에요.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평균을 에버리지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하냐면 expect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expect가 무슨 뜻이야? 기대하다라는 뜻이지. expectation은 결국에 명사형이거든. 그걸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기대값을. 왜 이렇게 평균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값을 그냥 번역 그대로 썼겠지. 근데 이게 결국 연구해보니까 뭐야? 평균이랑 똑같네? 그래서 둘이 쓰던 거야. 왜? 이미 이거 쓰고 있었잖아, 계속. 이미 이거 계속 쓰고 있었어. 그리고 대학 가서도 뭐야, 결국? 서양 걸 배워야 되잖아. 또 영어로 된 그 수학을 배울 거 아니에요. 한글로 된 수학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차 방정식 풀 때 이런 거 풀지 않잖아요. 뭐 이런 거 풀진 않잖아. 다 X잖아. 또 똑같이 또 영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없어지지 않고 현재까지도 계속 배우고 있는 단어예요. 결론, 둘이 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기대값, 즉 평균은 기대값은 EX 이런 식으로 씁니다. E가 expectation 할 때 그 E. 괜찮죠? 그리고 평균으로 얘기를 만약에 하고 싶어? 그럼 소문자 M 쓰면 됩니다. 미들이란 뜻이겠죠? 가운데. 평균이 가운데라는 뜻이잖아. 야, 다시? 얘랑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같다고 돼 있잖아. 그치?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얘기해 볼까? 너네 평균 구하라면 어떻게 구하래? 너네 그냥 알고 있는 평균. 더해서 응. 나누죠, 개수로. 그치? 근데 너네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아? 너네 내신 등급 그 평균 낼 때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나? 너네 내신 평균 등급 낼 때 어떻게 내? 알아요? 방법? 너네 그냥 과목에 대해서 국영수사과가 있으면 국영수사가 등급해가지고 그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눕니까? 단위수에서 네.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은 국영수사과가 모두 동등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네는 항상 뭐야? 주요 과목이란 단어를 쓰잖아. 주요 과목이란 단어를 쓰지. 그리고 국영수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 국영수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수능에 나와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단위수가 제일 높아서예요. 국영수가 기본적으로. 아, 또 뭐 할 말이 있겠죠. 뭐 이거랑 이거니까 뭐 똑같은 내용 이런 식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너네가 내신 등급을 낼 때는요 그렇게 다 더해서 산술적으로 그냥 다 더해서 나누지 않습니다. 미준이가 말했다시피 단위수를 반영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단위수가 뭐냐면 일주일에 몇 번 들어. 국어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4번 듣고 뭐 5번인가 4번 듣고 수학도 뭐 4번 듣고 영어도 4번 듣고 뭐 이런 식이잖아 그냥. 그리고 뭐 사회과학은 뭐 3번 정도씩 듣고. 아니 정확하게 몰라. 아무튼 그런 식이잖아. 그걸 반영해서 평균을 냅니다. 그래야지 중요한 과목, 덜 중요한 과목이 구분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너네 그 성적표에서 그 등급 낼 때 실제 너네 대학 갈 때 등급이 어떻게 되냐면 너네 등급 있죠? 거기에 단위수를 곱해줍니다. 그럼 1등급이었어. 그럼 단위수가 4야. 그럼 곱하면 4겠죠? 그걸 각 강무마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걸 다 더해요. 그리고 총 개수로 나눕니다. 총 단위수.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제 과목이 국영수만 합시다. 혁진아, 국어 몇 등급 할래? 1. 영어는? 1. 수학은? 개새끼야 1했으면 1 해야지. 1만 원 뭐라고 그래서 3일로 바꾸려고. 자, 이렇게 둘게요. 자, 이거를 너네가 단순하게 평균 내면 몇이죠? 단순하게 평균 내면 2죠. 자,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단위수가 있어요. 자, 국어를 이렇게 해볼게. 일주일에 국어가 2번 들었다 치고 영어는 3번 들었다 치고 수학은 4번 들었다고 칠게요. 아닌 거 알아요. 이렇게 들었다 칠게요. 아, 근데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자. 수학 학교야. 일주일에 5번 들었어. 수학 중점 학교.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 등급을 내볼게요. 그럼 평균 등급을 내보면 등급이랑 단위수를 곱해. 그럼 몇이죠?
6, 5, 5. 아니 뭐야 이거? 6, 6, 5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총 단위수가 몇이지? 10이지.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1.7이 나오죠. 그러니까 너네는 평균 등급이 2등급이 아니에요. 이 성적표의 평균 등급은 1.7등급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수학이 1등급인데 단위수가 5잖아. 그러니까 수학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학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야. 이 우리 평균 등급이. 그래서 주요 과목이 중요하다는 거야. 단위수가 높은 걸 잘해야 등급이 잘 나오거든. 설명 이해되죠? 근데 다른 학생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있냐면 똑같이 그냥 산술적인 평균 등급은 2등급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번에. 그럼 그냥 원래 등급 평균 내면 똑같은 거지 둘이. 근데 한번 계산을 해보면 10분의 2, 6, 15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하면은 2.3이 나와요. 그럼 이 빨간색으로 적힌 학생의 성적은 평균 등급이 2.3등급이에요. 산술적인 거보다 낮게 나왔죠. 그 이유가 얘 때문인 거죠. 얘가 비중이 크니까. 그 수학이 뭐야? 전체 10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나 되니까 얘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야. 너네 등급은 이렇게 구성된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 뭐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과학하고 단위수가 똑같지. 일주일에 4번 듣고 과학도 4번 들었다라고 나도 알고 있거든. 1학년 때. 뭐 기억 안 나서 상관없습니다. 야 그러면 수학하고 과학하고 비중이 어때요 서로? 똑같죠? 그러면은 야 수학하고 과학이 중요도가 똑같은 거잖아. 야 그러면은 수학만 미친 듯이 하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과학을 잘 봐도 되는 거 아니야? 뭐 본인이 과학이 더 쉬워. 과학에 더 집중할 수도 있겠지. 왜? 둘이 똑같잖아. 근데 왜 항상 하는 말들이 뭐야? 수학이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말하죠. 똑같은데 영향을 끼치는 거. 내 등급에 영향을 끼치는 거 똑같은데. 근데 왜 수학만 강조하고 지랄이야? 뭐냐면 대학교에선 그걸 반영해서 또 가중치라는 걸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대학마다 다르거든요. 대학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는데 대학에서 웬만하면 수학하고 과학 중에 당연히 수학을 좀 더 강조를 합니다. 수학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수학한테 가중치, 그러니까 가산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가산점의 점수를 추가적으로 곱해줍니다. 참고로 대학 갈 때는 이제 그 합격 점수 총점이 있어요. 뭐 1000점 만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높을수록 좋겠죠. 그럼 그걸 계산할 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수학한테 뭔가를 더 점수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대학 지원할 때 내년에 이제 하겠지? 대학 지원할 때 각 학교마다 내 등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성적표에서 계산할 때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어떤 학교를 보니까 1.4 5등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수학에 좀 더 가중치를 준 거죠. 근데 어떤 학교에서는 2등급으로 나왔어요. 뭐예요? 수학의 비중을 안 주고 뭐 예를 들어 국어의 가중치가 더 높은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설명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했냐? 평균이라는 건 사실 다 더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얘기할게요. 실제 평균의 정의가 뭐냐면 자, 지금 검은색만 이제 봅시다. 자, 얘는 3 곱하기 2로 나왔고 2 곱하기 3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5로 나온 숫자잖아.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찢어볼게. 오늘 문제는 못 풀겠구나. 그럼 저렇게 찢으면 자, 3 곱하기 10분의 2
10분의 2, 10분의 아니다, 잘못 썼다. 2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1 곱하기 10분의 5.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자, 이 식 다 이해되죠? 그럼 이 3이 뭘까요, 지금? 저 표에서. 등급이죠. 그리고 이 10분의 2가 뭐냐면 국어의 단위수가 반영된 거지. 근데 10분의 2로 얘기한 거야. 전체 중에서 국어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거 말을 조금만 더 여기 이제 이 단원에 맞출게. 이름을 조금 바꾸면 뭐냐면 총 10개 중에서 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처음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할게. 10개의 공이 있어. 그 중에서 내가 하나를 꺼냈을 때 국어가 등장할 확률인 거야. 그러니까 확률로 이해하는 거지. 확률이 뭐야? 수학적 확률. 전체분의 부분이잖아. 전체가 10짜리고 그때 부분이 2잖아. 그 얘도 마찬가지겠죠. 등급에다가 확률을 곱한 거죠. 등급에다가 확률을 곱한 거죠. 근데 이 등급은 뭐예요? 과목에 따라 변하죠. 그럼 얘를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제 통계 단어에 맞춘다. 변수. 그리고 얘는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결론? 평균을 낼 때는 뭐예요? 변수랑 뭘 곱해요? 확률을 곱한 거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평균의 식입니다. x1, x2, xn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확률 변수잖아. p1, p2, pn이 뭐야? 확률이잖아. 그럼 뭐 했어? 잘 봐보시오. 확률 변수랑 확률을 곱하지. 그걸 싹 다 더하지. 이게 원래 평균의 정의야. 그렇다면 너네가 기존에, 그러니까 옛날부터 해왔던 그 평균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국영수 해가지고 너네가 평균 낼 때 세 과목 다 더해가지고 3으로 나누잖아. 그럼 그 논리가 뭐냐면 국영수의 비중이 다 똑같다는 거야. 가중치를 부여를 안 한 거죠. 다 동일시하게 있는 거야, 국영수.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해야 되죠? 자, 근데 이거를 이제 표로 나타내면 뭐냐면 표에서는 되게 쉬워.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곱곱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표에서 할 때. 표로 보니까 되게 간단하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를 이제 시그마로 표현하게 되면, 자, 시그마로 표현했을 때는 자, 몇부터 몇까지 바뀌니? 1부터 n까지로 바뀌죠? 그래서 i, 이건 이때는 n이라고 안 하고 i라는 문자를 씁니다. k 안 씁니다. i는 1부터 n까지 xi, pi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평균 간단하게 복습하고, 그리고 평균에 대해서 좀 문제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표준 편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까지 숙제는 첫 시간이니까 많지 않아요. 딱 여기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한 9문제 정도 9문제 맞나? 6문제. 6문제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꼭 잘 풀어보시고.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